안녕하세요. 푸른늑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 영상 내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께서 달아주신 댓글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법한 그리고 일반인들의 범주에 많이 속해 있는 그런 댓글에 가까워서 제가 좀 댓글의 내용을 풀어가면서 토론 형식으로 아니면은 좀 해석 형식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과거에 라이더시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지금은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사륜차를 타고 다니시는 거의 우리들처럼 노골적인 그냥 골수적인 라이더가 아닌 그냥 일반인에 많이 가까운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바이크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많이 바이크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해봤자 이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바이크에 관심이 없다라고 추정될 만한 그런 글이기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댓글 달아주신 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좀 특별하게 답장을 드리는 바이니까 영상도 좀 길 수도 있고 좀 재미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댓글 달아주신 분께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많은 토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점에서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댓글의 첫 내용을 보면은 초반부에 읽어보니까 이분도 라이딩을 즐겼었던 라이더이신 것 같아요. 여기 이쪽 글 내용을 보면 이 커서가 보일지 모르겠네요. 빨간색 커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적부터 VF부터 바이크를 타오며 친구들 사이에서 폭주족 생활을 해왔었다고 하시는데 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 전체가 그러니까 라이더며 일반인들이며 사륜차 운전하실 분들이며 이분에서 폭주족 생활을 잠깐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폭주족 문제가 청소년들의 문제였지 이 교통에 대한 바이크에 대한 라이더들의 잘못된 그러니까 라이더들이 범법을 저지른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청소년 문제인 거지. 그 시점을 그때 당시에는 쉽게 처리하고 싶어가지고 바이크에다가 그 문제점을 뒤집어 씌우면서 그냥 다 제재를 가하고 뭐 억압을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것 뿐이지 이게 바이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회와 정부의 그리고 교육부의 안일한 대처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누구도 함부로 비난하거나 욕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누구보다 바이크에 대한 애착이 많았던 분이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뭐 어떤 점에서 계기가 돼가지고 트라우마를 가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있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은 사고를 안 당했는데 이제 타인 아니면은 자신하고 같이 라이딩을 했던 친구 아니면은 뭐 동료나 뭐 가까운 사이의 뭐 지인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고를 당하면서 그때 충격을 받으신 게 그 트라우마로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오토바이가 많이 생기면서 사실상 오토바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긴 하지만 하여튼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바이크를 타는데 어떻게 타면 안전하게 탈 수 있고 어떻게 타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지도해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었다면은 그 교육기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바이크에 대한 인식이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교육기관이 없었던 것과 그리고 교육기관이 있을 법한 뭐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바이크라는 게 그렇게 많이 대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외국처럼 라이딩 스쿨이 크게 있었고 정부에서도 그런 라이딩 스쿨을 운영하거나 지원해주거나 아니면은 권장하는 캠페인 같은 게 있었다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뭐 바이크 인식, 라이더들에 대한 인식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그렇게 좀, 뭐랄까, 좀, 많이 했다고 할까요? 너무 괄시하고 무시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생각을 안 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런 점이 좀 있다는 게 많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권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주장을 하죠. 바이크의 권리, 그리고 도로에 대한 권리, 도로 이용에 대한 권리, 뭐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권리,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영상에도 올렸었는데요. 이분께서도 그거를 좀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권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권리가 인간이 태어나면 가지는 기본권, 그러니까 헌법에서 제시하는 거 외에는 다 외부에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외에는 다 외부에서 정해지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 외부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생각해내기가 쉽지가 않고요. 외부라는 것이 법원이나 아니면은 경찰청이나 아니면은 사회 집단에서 당신은 여기까지만 누릴 수 있어 라고 정해주는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교육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그거를 좀 알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추가적인 뭐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댓글에 그런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 잘 모르겠고요. 요거는 좀 넘어가세요. 인간이 태어나서 바이크에 관련된 고속도로 또는 전용도로 주행해도 된다고 정해져 놓은 거는 뭐 아닙니다. 사실상. 예, 맞아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무슨 뭐 전용도로에 뭐 바이크를 타고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를 갖다가 법에서는 확실하게 명시를 해놓지는 않았어요. 뭐 헌법에서도 확실히 명시를 해놓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할 만한 법적 예시는 있습니다. 관련된 그 조항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들어진 법들이 다 헌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기본권이, 그러니까 꼭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서 무조건 얽매일 수 있다는 것은 좀 그런 시점은 약간 좀 잘못된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이미 헌법에서 모든 법률이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초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는 헌법을 하위 다른 법들이 무시한다는 거는 헌법을 위배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행법이 헌법을 갖다가 따로 제껴두고서 무슨 뭐 더 중요하다 뭐 어쩌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고 좀 더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저도 뭐 법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이건 조금 좀 제 생각으로는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요건 뭔가 좀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점이 좀 있지를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기본권 외에는 다 국가 또는 사회가 정하는 것이다. 그건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권이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어요. 사회에서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정해주는 게 아니고 헌법에서 이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헌법 테두리 내에서의 헌법에 대한 평등, 권리, 자유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보장을 하고 있고 최고의 권리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에서 정하고 말고를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정해주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가 따라가기 싫어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기본 원리, 기본적 논리에서 바닥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에서 정해준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행법을 더 뭐지? 중요시 여기고 더 비중을 크게 보시는 듯한데, 시행법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시행법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많은 관련된 법률보다는 헌법이 더 상위이고 헌법이 더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헌법 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기본적인 헌법 내에서의 테두리를 좀 벗어났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자동차가 생겨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다수 또는 규제가 자동차는 고속도로를 달려도 된다는 권한을 부여해서 그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륜 자동차도 자동차예요. 근데 사회 또는 규제가 자동차는 고속도로를 달려도 된다라고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고요. 사륜차가 뭐 안전하고 사륜차가 좀 더 뭐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뭐 편리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안락할 수 있는데 자동차라는 큰 범주에서 보자면요. 이륜 자동차도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이 권리를 국가 정부에서 1972년도에서부터 박탈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박탈한 이유가 제 영상에 이전에도 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고율,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통계를 제대로 내지도 않았고 분석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당시에 1970년대, 1960년대만 하더라도 고속도로에 바이크가 250cc 이상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250cc 이상의 바이크가 많지도 않았어요. 찾아보기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바이크 자체를 보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근데 왜 바이크를 막았냐? 3륜차를 막으면서 3륜차 앞바퀴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 하나밖에 없는 걸 보고서 2륜차도 앞바퀴가 하나밖에 없고, 심지어 3륜차보다 바퀴가 하나가 더 적은 두 바퀴밖에 안 되니까 더 위험할 것 같다라는 그냥 그런 추측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고시를 통해서 그냥 막아제낀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도 3륜차, 2륜차, 그리고 4륜차 중에서도 승용차, 승합차, 트럭, 뭐 버스 그런 걸 다 분류해서 사고율을 측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 다 묶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늘어났다. 근데 이 사고가 많이 늘어난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주면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실적을 내기 위한 내무부의 하나의 실책으로 바이크와 3륜차를 싸잡아가지고 이것들이 주 원인이다. 실질적으로 도로 위에 많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많지도 않았는데, 특히나 바이크는 정말 거의 뭐 찾아보기도 힘들었는데 일부러 끼워놔가지고 부각을 시켜서 왜곡을 한 거죠. 그게 왜곡을 해가지고 사고율을 높인 다음에 그거를 막음으로써 3륜차, 2륜차를 막음으로써 우리가 이만큼 도로 교통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율을 줄였습니다라는 그런 실적을 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권한을 자동차이기 때문에 4륜차이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 2륜차에 대한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4륜차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명분을 올리기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왜곡을 한 거고 강제로 막은 거지. 이게 4륜차가 뭐 권리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권리가 생긴 게 아니에요. 이런 왜곡된 점을 좀 알고 계셨더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시를 드셨어요. 예시를 들으면서 예로 국가가 위기 상황이나 재난으로 인해 그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디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헌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이려는지 모르겠네요. 좀 크게 하면 보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이거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써 있고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 있대요. 현재 법률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서 제한은 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신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 보신 거예요. 이 이후를 안 보셨기 때문에 그냥 제한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한할 수 있으며 하고서 후에 부수적인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어요. 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법적으로 사회에서 질서가 흐트러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서 제한을 두고 수 있고 한계점을 둘 수는 있지만, 그게 만약에 자유와 권리, 뭐 평등의, 그러니까 헌법에서 얘기하는 자유와 권리, 평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이것을 침해할 경우 그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침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라이더들이 자꾸만 왜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거는 부당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 이후에 있는 이 단서 조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후에 있는 이 맞나? 단서 조항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 후 사항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당하게 의무적으로 보험 들라고 해서 보험을 들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세를 내라고 해서 자동차세를 내고 있고, 그리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라고 해서 준수하고 있고, 물론 4륜차 중심적인 법률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키라고 해서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의무사항을 다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들어갈 수 있는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고작 안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는다는 것은 이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거든요. 뭐 안전이 중요하긴 해요. 안전과 질서. 여기 있어요. 국가의 안전과 질서. 이거를, 그리고 또 공공복리. 요거에 그 안전이라는 게 포함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더 파고들면은, 더 좀 깐깐하게 파고들면은, 뭐 바이크가 전용도로 달린다고 해서 무조건 뭐 고속도로와 전용도로가 위험해집니까? 뭐 그건 아니잖아요.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공공복리, 바이크가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공공복리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도로라는 것은 공공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공공의 시설물인데, 이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의무를 다 수행하고 있는 라이더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이 공공복리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위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더들에게 기본권을 이건 박탈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한 10%, 20%는 맞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100% 이게 맞는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헌법에서 이미 그러지 말라고 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본권입니다. 예, 기본권이에요. 라이더들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이고, 라이더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이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이양받을 수 있고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고작 그 1970년대에 그런 것도 다 무시하면서 그냥 제한을 둬버리고 막아버리고 그랬잖아요. 박정희 정권 당시에 유신 헌법을 써가지고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막 강제적으로 막 때려잡고 뭐 그런, 보시면 아시잖아요. 유신 헌법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권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국민들을 갖다가 희생시킬 수 있게 하는 그 법, 그게 유신헌법이잖아요. 유신헌법을 이용해가지고 국가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이크를 갖다가 억압하고 그 다음에 제한하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박탈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자, 우리 라이더들이 세금을 낸다, 당연하다, 세금을 낸다. 그게 그들만의 주장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고요. 우리들만의, 뭐,
바이크 라이더들만의 주장일 수도 있어요. 바이크 라이더들이 현재 뭐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못 올라가니까. 근데 이거 사실이 아니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에서는 그러한 의무를 다 지켰을 경우에 그 기본 권리에 대해서 누릴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행 법률에서 너무 헌법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헌법에서는 다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라이더들이 주장하는 게 기본권이 맞습니다. 기본권이 아니라는 게 사실이 아니에요. 기본권이 맞아요. 평등 관점에서도 우리가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건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좀 보니까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와 전용도로를 못 들어가게 된 이유, 그거에 대해서 왜 막았는지, 그리고 바이크가 뭐 3륜차에 의해서 좀 왜곡되고 그런 점이 있었지만 그 점을 먼저 인지를 하시고서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셨더라면은 이런 이야기는 조금 나오기 힘들었을 텐데, 여기 댓글 써놓으신 걸 보면은 고속도로 내에서 오토바이 사고 중 70%가 중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 때문에 박정희 시대 때 규제를 가한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언론에도 나와 있대요. 근데 이 언론이 어느 언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어느 언론인지 모르겠는데 이 언론에 이거 왜곡 보도한 겁니다. 이거 분명히 심각한 왜곡이에요. 왜곡입니다. 왜곡. 아주 심각한 왜곡이에요. 이게 제가 왜 왜곡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전에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바이크는 그때 당시에 1960년대에서부터 그러니까 1972년 이전까지 250cc 이상이면 바이크는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50cc 이상이면은 어떤 도로든지 다 달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72년 이후에 막은 거는 3륜차에, 그때 당시에 3륜차에 사고율이 많았거든요. 사실상 3륜차가 왜 사고가 많았는지는 제 영상에서 이미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 다시 보시기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3륜차가 앞바퀴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앞바퀴 하나 뒷바퀴 두 개라는 그 특이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직진 안전성뿐만 아니라 코너를 돌 때에도 안전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3륜차들이 무게중심이 지금의 현 차량들처럼 낮게 설계되지 않고 굉장히 높게 설계됐어요. 그러니까 지붕 쪽이 굉장히 무거운 형태로 설계가 많이 되어 있었고, 차체 또한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복의 위험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많이 유발했었어요. 저속으로 달린다 하더라도 코너를 돌 때 그러니까 일정 속도 이상을 벗어나면은 좀 기울어져가지고 옆으로 넘어진다던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3륜차를 막으면서 고속도로에 못 들어가게 하면서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의 규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바이크도 거기에 한 대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바이크에 대한 조사도 하지도 않고, 고속도로에 250cc 이상의 바이크도 보기도 힘들었고 볼 수도 없었고 올라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하더라도 한 대 볼까 말까 할 정도였던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내에 돌아다니는 바이크들이 위험해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이크의 운동적 특성이나 구조적 특성을 모르고서 그냥 바퀴가 적으니까 위험하다는 것만으로 그냥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고속도로와 전용도로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규제의 발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무부에서 국회를 거쳐서 입법기관을 거쳐서 입법 심사를 거쳐서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바이크가 그러니까 고속도로와 전용도로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법을 개정하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내무부에서 고시를 그냥 띡 던져놓고서는 야 니네들 들어오지 마, 이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팩트고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1980년대 1983년인가 84년인가 도로교통법을 한번 싸그리다가 엎어버리는, 그러니까 갈아엎는 그런 개정이 한번 이루어지긴 해요. 전체 개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뭐 바이크에 대한 조사 그때도 없었어요. 그냥
그 이전에 72년도에 내놨던 내무부의 그 시행책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도로교통법에 그냥 수정 바꿔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온 도로교통법이 지금까지도 유지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고요. 그게 악법이라고 좀 우리 라이더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2년도 당시에 그렇게 얼토당토한 이유도 진짜 뭐 어떻게 타당하지도 않은 그런 거 가지고서 내무부가 지네들 마음대로 한 것 같다가 그렇게 지금까지 법률로서 그냥 법이라고 하고서 시행되는 걸 사람들이 그 내면을 알지를 못하고서는 그냥 시행되고 있으니까 니들이 그걸 지켜라 그러고 있다는 게 그냥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참 한심하다는 거죠. 악법은 악법이니까 고쳐서 개정을 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한다는 거죠. 이거는 현 우리나라에 있는 정부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직무유기 상태라는 것밖에는 말이 안 돼요. 우리 라이더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르는 불합리성을 그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도 이걸 개정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지금 이 나라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밖에는 말이 안 돼요. 직무유기죄로 지금 우리 라이더들이 고소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건 당연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내막을 좀 더 살펴보시고서 알아보신 다음에 이게 규제가 합당한가 불합리한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미식이법도 그렇게 졸속 처리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만 났다 하면 무조건 처벌이니까 아무리 규정속도 지키고 아무리 조심했다 하더라도 어린아이하고 차량하고 충돌이 일어나면 그냥 처벌이잖아요. 그냥 무작정 처벌이잖아요. 속도 관련 없어요. 아무리 느리게 가도 그거는 미식법에 걸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중과실? 중과실은 안 따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경찰에서는 검찰 측에다 그냥 고소를 해버릴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악법이니까 그 내막을 알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이크가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 못 들어가게 72년도서부터 91년도에 거쳐서 지속적인 규제를 강화해왔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이크의 규제를 풀어야 할지 유지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바이크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맞아요. 문제를 해결해야죠. 근데 이런 문제가 사륜차에게만은 없나? 라는 것을 한번 저는 되묻고 싶어요. 자, 사륜차 유튜브에서 조금만 찾아보면은 자유로에서 스포츠카 가지고서 슈퍼카 가지고서 드래그 레이스 하는 장면 많이 나옵니다. 터널 내에서 전 차로를 차지하고서 드래그 레이스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량이 전손 전파되는 그런 영상도 많이 있고요. 과속 사륜차도 있습니다. 불법 주행,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 사륜차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까지 봤어요. 자, 이 문제는 이륜차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륜차에게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사륜차도 그런 많은 사고를 내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륜차는 전용도로와 고속도로 잘 들어가게 해줍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터널 사고, 어느 터널이더라? 터널에서 화재가 막 나고 트럭들이 막 엎어지고 뭐 그런 사고가 하나 그 근래에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면은 트럭들 고속도로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트럭 한 대가 터널 내에서 누워가지고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다 막고 있어요. 심지어 넘어진 트럭이 사륜 승용차를 덮쳐버렸어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안에 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됐을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럭들은 고속도로, 전용도로 잘 달리고 있어요. 자, 바이크들
안전하지 못하다, 위험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속도로와 전용도로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형평성에 맞나요? 안전을 생각하면은 정말 안전이라는 것을 곧이 곧대로 빡빡하게 적용하면은 이 도로 위에서 달릴 놈 하나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도로 위에서 달릴 차량 전혀 없다니까요. 어떠한 자동차도 달리면 안 돼요. 도로를 만들어 놓고 도로를 텅 비워놓고서 그냥 공터로 만들어 놔야 돼요. 도로를. 근데 사륜차들 고속도로에서 드래그 레이싱하고 칼치기 하면서 레이싱하고 자유로에서 레이싱하고 터널에서 불나고 화재나고 다중 추돌 사고 일어나고 심지어 교각 내에서도 뭐 백중 추돌 사고 나고 그런데도 왜 규제를 안 하나요? 규제를 왜 안 하죠? 그렇게 위험한데? 그러니까 바이크가 위험하니까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규제를 했다면은 그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는 사륜차들도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타당한 거잖아요. 근데 왜 사륜차는 그렇게 많은 사고가 나는데도 규제를 안 하고 바이크는 그렇게 대규모의 큰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규제를 하고서 막는 거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평등에 대한, 헌법에 대한 평등과 자유를 막는 거잖아요. 특히 평등권을 막는 거잖아요. 평등하게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편파적인 시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헌법을 위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사륜차건 이륜차건 무조건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륜차, 이륜차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유독 바이크에만 빡빡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시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속 카메라 불필요, 지그재그 운전, 갓길 운전, 정차된 차 사이의 운전, 그리고 바이크 안전성 등 뭐 이런 거 요거를 예시를 드셨는데 과속 카메라? 과속 카메라가 불필요하다? 그거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부가 뭐 과속 카메라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바이크를 갖다가 안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제 생각에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잡기 싫은 의지가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외국 사례를 좀 더 보잖아요. 그러면은 바이크가 앞에 번호판이 안 달려 있잖아요. 번호판이 안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크가 과속을 하면 과속 다 잡아 제낍니다. 어떻게 잡냐고요? 카메라 뒤로 돌리거든요. 예. 전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찍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지나고 나서 후면에서 카메라로 갖다가 번호판을 찍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잡아버려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로 도입 안 한다는 거는 국가에서 하기 싫어하는 거고 그렇게 단속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는 것 뿐이지 그게 바이크 잘못인가요? 그건 바이크 잘못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안 하려고 그런 거고 국토교통부하고 경찰청에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싶으면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근데 그걸 하겠다고 나서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 세금 들여서 거기다가 왜 그딴 걸 하냐고 그래요. 내 세금 들여서 내 돈 들여서 아니 세금을 괜히 냅니까? 세금이란 건 그런 데 쓰라고 내는 거지. 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세금이 무슨 적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세금이란 것은 나라의 공공적인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이나 정책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소모되는 돈인데 그렇게 당연히 국가 유지를 위해서 내야 되는 세금 내기 싫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금으로 왜 그러냐? 세금을 적금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세금 내고 나서 나중에 노후에 국민연금처럼 자기가 낸 세금 전부 다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부터 어떻게 좀 개선을 하고 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운동을 그러니까 우리 라이더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 사륜차 운전자 분들께서 그리고 일반인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면서 왜 우리 라이더들한테 뭐 단속의 의지도 없으면서 왜 그딴 말을 하죠?
뭔가 모순된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냥 모순돼도 너무 모순이 됐고 그냥 바이크가 무조건 다 잘못했다, 바이크 잘못이다라고만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그재그 운전? 사륜차는 안 합니까? 갓길 운전 사륜차 안 해요? 뭐 정지된 차선 사이로 운전하는 거 차간 주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차간 주행은 뭐 사륜차가 하기는 힘들죠. 솔직히 그 넓이도 넓고 뭐 크기도 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어, 일단 뭐 요즘에 대해서는 뭐 차간 주행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현 법규 내에서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닙니다. 그에 따른 규정이 딱히 명확하게 빡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바이크가 사륜차 사이에 차간 주행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불법은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무조건 합법은 아니고요. 그건 보는 사람마다 식견에 따라서 다 그냥 자기 판단에 따라서 틀린 것 뿐이지, 주관적일 뿐이지, 객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상에서도 그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 라이더들에게 있어서는 개선해야 될 점이란 거는 뭐 충분히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딱히 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건 좀 어떻게 후에 갔어라도 사륜차 운전자분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달라라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개정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사륜차 운전자께서 바이크는 차간 사이로 뭐 차간 주행을 하지 맙시다라는 캠페인을 하시던가 그래야 맞는 거지. 니들 그거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불법인데 하지만은 좀 안 맞는 겁니다. 절반은 맞는 거고 절반은 안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애매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크의 안정성이라고 했는데 바이크가 안전해요. 주행하고 있는 동안은 안전해요. 사륜차만큼이나 안전해요. 누가 옆에서 건들지 않는 이상 안전합니다. 아니 뭐 많은 사람들이 바이크는 그냥 슬쩍 옆에서 툭 건드리기만 하면은 뭐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 난다 뭐 어쩐다 그러는데 사륜차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사륜차도 후미 쪽에서 트렁크 쪽 다른 차가 슬쩍 밀면은 뺑뺑 돌아요. 뺑글뺑글 돌아요. 그런 자료한 분들 많아요.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블랙박스 영상으로 찾아보면은 그만큼 뭐 사륜차도 안전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위험한데 그럼 바이크만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꼭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예요. 바이크에 바퀴 수가 두 개밖에 없고 바퀴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70년대 60년대 그 골이 타분한 그 사고관념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바이크는 안전성에서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륜차도 건들면 돌아가요. 건들면 뒤집히고 잘 뒤집혀요. 사륜차도 잘 돌아가고 차도 얼마나 쉽게 뒤집어지고 그 납작하다는 수용차들도 얼마나 쉽게 뒤집어지고 얼마나 쉽게 달리다가 그냥 앞뒤 꼬리가 털리면서 돌아가는지 영상은 다 나온다니까요. 근데 왜 바이크만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서 그냥 바라보려고만 하니까 그 생각에만 가둬져 있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니까 그냥 거기에 얽매여서 바이크를 갖다 나쁘게 보고 싶은 것 뿐이지 나쁘게 보려고만 하는 것 뿐이지 안정성 따지면은 거기서 거기에요. 도찐 개찐 50보 100보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와 외국이랑 동일시 보는 건 안 된다는 건 댓글에 남겼다고 제가 뭐 이분 이전에 답글에다 제가 남긴 적이 있어요. 동일시 보는 거는 안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이 동일시 본다는 게 어떤 차원에서 동일시 보는 거냐면은 기본권을 보장하기에 바이크도 하나의 도로교통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외국에는 전용도로는 없습니다. 전용도로라는 시스템이 없어요. 고속화 도로라는 개념은 있을지 몰라도 전용도로라는 개념은 외국에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전용도로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바이크 운전자들도 하나의 차량 운전자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그리고
바이크도 하나의 차량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완벽하게 당장에 적용시킬 수는 없겠죠. 예, 당장에 지금 적용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무작정 막아야 된다고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일시 본다는, 이게 동일시 보는 거, 이 외국의 무슨,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에는 굉장히 선진적인 도로 문화가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이크를 막 험하게 타지 않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좀 환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싶은데, 뭐, 아니겠지만요.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환상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실상은 아니거든요. 실상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더 알면 더 알지 덜 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타는 그런 상황은 있을지언정 우리나라만큼이나 이렇게 좀 안전하게 얌전하게 타는 그런 성격들은 아니에요. 외국 라이더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동일시 볼 수가 없어요. 외국보다는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좀 더 법규를 잘 지켜가면서 그리고 신사적으로 바이크를 타는 입장이기에 지금 뭐 전용도로 고속도로 들어가도 큰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외국이라는 환상을 가지고서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뭐 뒤처진다. 뭐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뛰어난 문명이고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다. 종족적으로 뭐지? 민족적으로 더 뛰어난 뭐 민족들이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하하고 싶나요? 낮추고 싶나요? 자존감을 떨구고 싶나요? 나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심하게만 느껴져요, 진짜. 너무 한심하게만 느껴집니다. 왜냐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들도, 그런 당신들도 이 나라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나라 사람이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같은 국가, 같은 나라, 같은 사람들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헐뜯기를 좋아하면은 어떻게 이 나라에 발전이 있길 원합니까? 잘못된 거죠. 그런 사상부터 일단 좀 깨부수고 고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게 문제고요. 그냥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냥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된다는 게 그냥 답답할 나름입니다. 물론 그리고 댓글에서 달아준 것처럼 다수의 의견, 그러니까 다수의 합의가 필요한 건 맞는데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저 같은 라이더들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냥 조그마한 티끌의 그런 희망은 보이긴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4륜차 운전자들은 2천만이 넘어가요. 2천만 명이 넘어가요. 바이크 라이더들은 저 같은 라이더들은 레저를 즐기기 위한 라이더들은 10만 명 될까 말까예요. 통계학적으로. 그리고 레저 바이크를 포함한 레저를 위해서 바이크를 타는 라이더들을 포함해서 사업 등록으로 그러니까 배달이나 아니면은 뭐 퀵서비스 그런 걸 위해서 등록된 이륜차들이 나머지 220만 대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합해서 230만 정도 되는데 자 230만 대 2천만 머릿수 게임이 안 되죠. 머릿수 게임이 안 돼요. 다수결로 치더라도 이건 무조건 필패입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소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소수이고 소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당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틀이고 기초 이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라이더들 배달까지 포함해서 220만 명 내지 230만 명이 되는 라이더들 의견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의견 수렴해서 고쳐야 될 거는 고쳐야 되고 어느 정도 제한둬야 될 거는 어느 정도 제한둬야 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들어주잖아요. 지금 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바이크 라이더들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게 무슨 권리냐고 말하면서 기본권이 아니라고 직접 본인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렇게 소수에 대한 국민들, 사람들,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이 사회에서 그 누가 이 사항을 고쳐줄 생각을 하겠냐고요. 바이크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와 그리고 합당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규제만 하고 억압하고 탄압한다는 게 저는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국가의 정책적으로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합의도 필요하지만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이 소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그 자세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못됐고, 너무나도 자신들이 편리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그 정신머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뭐 소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외계층 다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럼 불우이웃 돕기를 왜 해야 돼요? 응? 소년소녀와 가장들, 그 아이들 뭐 좀 도와주기 위해서 기금 마련하고 거기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그분들 다 무시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소수 의견, 그리고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면은 그게 민주주의 사회냐고요. 아니잖아요.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무슨 뭐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럼 뭐냐고요. 도대체 이 국가의 사회적 이념이 뭐냐고요. 그런 사회적 이념, 국가적 이념도 잡히지 않으면 국가가 성립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더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발 좀 이제는 바이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외국 사례를 비교하고 사라진 권리를 부르짖는 것만이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죠. 사라졌다는 얘기, 우리가 큰 잘못을 해서, 과거에 굉장히 큰 잘못을 해서 사라진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뺏은 거예요. 내무부에서 강제적으로 제대로 실태를 알아보지도 않고서 강제적으로 뺏은 거라니까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뺏은 권리에 대해서 부르짖는 게 합당하지 않은 겁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려야 될 권리. 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한번 보자고요. 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계층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의 계층을 나눠가지고, 장애인들은 버스에 타면 안 된다. 장애인들은 뭐 지하철이나 버스 그런 거를 이용하면 안 된다.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를 갖다가 무슨 뭐 풍기문란이나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좀 예시를 든 것 뿐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세요. 풍기문란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아니 된다라고 갑자기 국가 정부에서 그걸 고시를 하고서 후에 가서 시간이 흘러서 법률 쪽으로 빵 박아버리면은 그게 합당한 조치인가요? 부당한 거잖아요. 부당하게 그분들에 대한 권리를 빼앗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장애인들이 시내버스나 아니면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숫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 불편한 몸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상버스가 있는 것이고, 지하철 내에서는 장애인석이 있는 것이고, 휠체어 타는 분들에 위해서 휠체어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이유가 그분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소수이고 잘 이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분들의 좀 편의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의무 이행을 다 하고 있는 바이크 라이더들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그 권리를 뺏는 거가 정당한 겁니까? 그리고 가짜는 이유 가지고서, 통계학적으로도 정확하지도 않은 이유를 가지고서 그냥 무작정 빼앗은 게 합당한 겁니까? 부당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다방면적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언론과 정부와 사회가 너무나도 왜곡적인 면만을 가지고서 바이크를 갖다가 매도를 해버리니까 그거의 고정관념이 그냥 머리에 박혀버려가지고 그게 당연하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막을 분석해보고 그 내실을 볼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 다니신 것처럼 이게 부러지는 것이 합당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합당한 건데, 우리는 합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진정 필요한 권리는 쟁취하는 게 맞지만 필요하지 않은 권리는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필요하지 않은 권리, 어떤 게 필요하지 않은 권리인가요? 사람이 자신에게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권리를 주장하는 적이 있나요? 자, 범법자들, 범죄자들이 우리 범죄 합리적으로 하게 해주세요라고 주장하는 뭐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용을 해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라이더들, 그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에 대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생길 이유가 없다. 그럼 헌법 위배죠. 헌법 위반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스스로 헌법을 갖다가 무시하고 헌법 위반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거는. 이건 헌법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말씀은 극도로 자제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서 만약에 저기 지금 광화문 광장에 가셔가지고 장애인 복지를 보장하라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 큰일 납니다. 그분들한테 몰매 맞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진짜 너무 이건 저 뭐라고 답해드릴 수가 없네요. 이거는 지금 이 써주신 댓글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지만 마지막에 이 댓글 읽고 나서 저 그냥 진짜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라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큰일 납니다. 이런 말씀 하시면 진짜. 모든 사람에게 존엄이나 또는 권리, 기본권, 보장, 자유 이런 거를 전부 다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발언이에요. 이거는. 이런 말씀 하시면 큰일 나요. 지금 광화문에서 나가서 많은 분들이 1인 시위하고 아니면 소규모 시위하는 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다들 그렇게 시위를 하시는 건데 한마디로 그분들이 다 틀리고 그분들의 누려야 할 권리가 생길 수 없다, 생기면 안 된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쓰시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납니다. 자, 오늘 어쨌건 이런 식으로 좀 이 댓글 달아주신 분에 대한 그 댓글의 내용을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알고는 계세요. 많은 관련 지식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는데 그거를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살펴보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전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이 알아보시고 왜 이렇게 될 수 없었을까? 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가? 왜 그랬을까? 찾아내면 또다시 그건 왜 그랬을까? 또다시 결론이 나오면 이건 왜 그랬을까라는 식으로 그 내면을 계속 알아보고 싶어하고 알아보려고 파고드는 그런 섬세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섬세함이 이분께는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일반인들께서 라이딩을 안 하시는, 바이크를 안 타시는, 그리고 바이크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그런 세심함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게, 그리고 너무 단순하게만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그 극성이었던 폭주족 사건, 청소년들의 폭주족 그 사건이 시대의 흐름이 지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만한 그런 사회적 문제였는데, 그리고 사회에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좀 더 청소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고,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개선점을 내놓고 시행을 했었더라면은 많이 줄었을 텐데, 그걸 바이크라는 것에, 라이더라는 관점에 접목을 시켜서 쉽게 해결하고 싶었던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 것, 몰아간 것, 이거는 정부가, 그리고 그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직무유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내막을 알지 못하고 그냥 처벌했다는 거에 그냥 시원하다고 박수치며 통쾌하다고 말하는 이 왜곡된 가짜 언론들의 추태, 그리고 기사, 그리고 언론들의 시사, 뭐 그런 걸 보면은 이 나라가 얼마나 진짜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얼마나 더 심하게 돌아갔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바이크의 라이더들, 저 같은 라이더들, 그리고 바이크에 대한 권리와 권한이 얼마나 더 신장되고 얼마나 더 개선될지 모르겠어요. 김학연 의원께서 우리 바이크들이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시는 하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차피 4월 13일에 있을 그 선거 때문에 그냥 많이 묻힐 것 같아요. 별 효과를 못 볼 것 같고, 또 하나 더 문제점인 건 뭐냐면은 민주당 의원 쪽에서 누구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그건 모르겠는데, 바이크가 지하차로와 터널에, 장대 터널이라고 하죠. 긴 터널, 장대 터널이라는 게 장대 터널이라는 그 터널 하나의 이름을 갖다가 터널 한 개의 이름이 장대 터널이 아니고 긴 터널, 구간이 긴 터널의 장대 터널이라고 하는데, 그 장대 터널을 바이크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법률안 개정을 갖다 내놨다는 게 참 얼마나 이 무식한 처사인지, 얼마나 바이크에 대해서 1도 모르면 그딴 개정안을 내는지 그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참 말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표를 위해서 우리 소수의 바이크 라이더들은 그냥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그래도 된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이 할 짓인지 정말 어이가 없고 정말 의아하기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꽤 길게 됐네요. 편집을 안 하고서 벌써 1시간 1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편집을 하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좀 좋은 의견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종종 이런 댓글을 하나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댓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풀어가면서, 그리고 좀 분석해가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토론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예,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장문이건 단문이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장문, 단문 둘 다 전부 다 읽어보고 있고요.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장문 같은 경우는 제가 더 세심하게 여러 번 읽어보니까 뭐 장문 달아주신 게 제 관심을 많이 끄는 거에 또 유리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의견, 그리고 나는 이런 의견이 있고 또한 이런 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리고 싶으신 분들 제 채널에 오셔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채택이 돼서 좀 의견을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너무 길어지네요. 저도 편집하기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푸른 늑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